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화요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조기 대선을 14일 앞두고 선거전이 계속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이른바 호텔 경제론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맥락을 보지 않는 말꼬리 잡기라고 일축하면서 지기현 판사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허은하 전 대표 등 보수 인사들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과 한동훈 전 대표의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 지원이 대선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잠시 뒤 최재성 전 정무수석, 또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는 박상현 아나운서의 커버 스토리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뜨거운 핫 이슈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요즘 비 소식이 잦은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어제도 비가 왔고, 그런데 오늘 또 하루 사이에 날씨가 급변하네요. 그래요? 오늘은 또 한낮에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26도까지 오른다고 해요. 네. 그런데 또 오늘 밤에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내일과 모레 비 소식이 그래요? 있다고 합니다. 아유, 뭐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차 안에 우산 하나씩은 꼭 챙겨 두셔야 될 것 같고, 예.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늘 작은 우산 하나씩은 꼭 챙겨 다니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우산 꼭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고발전으로까지 이어지네요. 그러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그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정치 공세를 넘어서 예. 양당 간 고발전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은 지난 16일에 이 후보가 전북 군산에서 현장 유세를 하다가 나온 거잖아요. 예. 경기도지사 시절에 2019년에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이어가던 상인들의 자진 철거를 설득한 일화를 네. 소개하면서 그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나온 건데, 유세 직후에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커피 원가를 너무 낮게 잡았다는 비판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원가 120원인 것을 마치 약 8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리던데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날을 세웠어요. 네. 이런 비판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김 비대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지적이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비방이라는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김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힌 것이 재산 경력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국민의힘 장동혁 박대출 의원, 박진수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지난 13일에도 김문수 후보가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고요. 네. 이 밖에 이 후보에 대해 파기환송심 기일 통지서 수령을 지연시키기 위해 꼼수까지 쓰는 작자라고 비판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취지로 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법적 대응으로 응수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문수 후보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고발을 하니까 대응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후보 캠프 최기식 주진우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장은 민주당은 이미 무혐의로 된 사안으로 먼저 김 후보를 형사 고발했다라면서 진짜 문제는 민주당의 돈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들은 이 후보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기소된 점을 지적하면서 두 건 모두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이 후보가 실질적 수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고발한 데 대해서도 맞고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커피를 판매하는 자영업자와 함께 이 후보에 대해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카페 자영업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장영하 중앙선대위 진실대응전략단장이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판교구청사 예정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NC소프트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후보를 비롯한 관련자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이 후보가 HMM 부산 이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직원들이 동의했다라고 한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면서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양당의 고발전을 자세히 정리해 주셨네요. 엄청납니다. 예. 자, 보수 인사들이 잇따라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고 있는데 네.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도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어요. 네, 어제 오후에 이 후보 유세에 참석을 해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네.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소개를 받아서 단상에 올랐는데요. 가짜 개혁이 아니라 진짜 개혁, 무책임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치, 무례한 무능력이 아니라 겸손한 유능함을 선택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미력 하나마 이 후보와 같은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허 전 대표와 개혁신당을 함께했던 문병호 전 의원도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외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상욱 의원이라든지 김용남 전 의원 등 기존 보수 진영 정치인들의 합류에 이 후보는 좀 고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한 유세에서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말하는데 예. 진짜 빅텐트인 민주당으로 오라 이렇게 목소리를 그래요. 냈습니다. 이제 진짜 빅텐트예요. 네, 민주당의 구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재명발 빅텐트, 국민의힘은 좀 불편한 기색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선 보수 진영 출신 인사들을 향해서 이익 추구형 이동이다. 늘 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다. 라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윤재옥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선거 때면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라면서 대통령 후보들끼리 연대하는 정도는 돼야 빅텐트의 의미가 있다. 이기는 빅텐트를 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 그 기자들이 김상욱 의원의 민주당 입당 등과 관련해서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익을 눈앞에 두고 가는 이익 추구형 이동일 뿐이다. 그걸 빅텐트라고 하진 않는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역시나 그 대선 주자급들이 한마음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연합전선, 통합, 국민전선을 펴는 거를 빅텐트라고 말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는 더 큰 빅텐트를 하겠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비닐 우산 수준이다라고 비꼬기도 했어요. 네. 요즘 민주당에 한 명씩 들어가는 그런 식의 그런 거는 네. 유권자 4만 4천 명 중에 한 명이다. 비닐 우산 수준이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유권자 4,4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범보수 빅텐트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단일화 여부도 관심인데 여전히 네. 평행선 달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단일화에 적극적인 김 후보와 네. 이준석 후보는 좀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그래요.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하지만 또 이준석 후보는 아직 그렇다 할 화답을 보이진 않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극적으로 만약에 범보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예. 어쨌든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보수 진영의 기대감 때문에 두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예, 겁니다. 왜냐하면 김 후보 같은 경우에는 6070 세대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이 후보가 2030 세대를 끌어모으면 양 후보의 단일화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인 건데 일단은 그런 단일화가 동력을 받기 위해서는 두 후보의 지지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가 30%대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40%대에는 안착을 해야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과 합쳐서 산술적으로 역전이 가능한 상황인 거고 예. 또 이 후보의 경우에는 10%대에 올라서지 못한다면은 제3후보로서의 한계를 노출하는 동시에 선거 비용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예.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양 후보가 만일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1차 마지노선은 24일이 될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왜냐 대선 투표 용지가 25일에 인쇄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요? 예. 24일까지 후보가 사퇴를 해야 투표 용지에 사퇴라는 글자가 표기가 되거든요. 사퇴 표기가 안 될 경우에는 단일화를 하더라도 표가 이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지노선이 24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 후보 경선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홍준표 전 시장이요. 네. 지금 탈당을 했고 네. 하와이에 있는데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그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네. 홍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서 김대식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하와이에 급파했었잖아요. 네. 국민의힘 특사단이 홍 전 시장과 회동한 사진이 또 공개가 됐는데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홍 전 시장과 특사단 김대식 의원이 환하게 웃는 장면이 담겨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김대식 의원은 홍 전 시장이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라면서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기 때문에 김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다만 선대위 합류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김 의원은 내일 하와이에 남아서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홍 전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그 본인의 사진, 네. 그 사진이 지금 화제가 됐어요. 넥타이 색깔이 바뀌었다면서요? 그렇죠. 넥타이 색깔 하나에도 굉장히 지금 예민한 시기니까요. 홍 전 시장이 페이스북 커버 사진을 그 푸른색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한 사진으로 변경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또 공교롭게도 이날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홍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서 파견한 하와이 특사단이 하와이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홍 전 시장이 넥타이 색깔을 통해서 김 후보 측의 선대위 합류 제안을 우회적으로 거절한 거 아니냐,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까지도 나왔었는데요. 그래요? 여론을 의식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4시간 뒤에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과 커버 사진을 다시 바꿨습니다. 모두 붉은 넥타이를 맨 사진으로 다시 바꿨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 지금 직접 홍준표 시장이 글을 올린 건 아니어서요. 그렇죠. 네, 어떤 글을 올릴지도 주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4차 공판이 있었어요. 윤 전 대통령 법원 안팎에서 침묵을 유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갈 때도 많은 취재진들의 질문이 쏟아졌었거든요. 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는데 입장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는데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고요. 재판을 마치고 나갈 때도 윤 전 대통령은 뭐 위장 탈당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입장이 있느냐 이런 질문 등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전 재판이 끝나고 퇴정할 때 취재진이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재차 물었는데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를 쳐다보면서 변호인이 얘기하시죠라고 짧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다만 윤 변호사가 별도 발언은 내놓지 않았고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에 열린 3차 공판에 이어서 어제도 법정 안에서도 조용히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발언 기회를 구하거나 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술 접대 의혹 지금 논란에 휩싸였죠. 지기현 부장판사요. 본인이 직접 입을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닷새 만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시작 전 지기현 부장판사는 재판의 신뢰도를 우려했다면서 재판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먼저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접대를 받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시대가 그렇지도 않다면서 삼겹살에 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강조를 했고요. 판사에 대한 뒷조사라거나 외부 자극이나 공격이라고도 언급을 했는데 정치권의 의혹 제기를 재판부 흔들기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 부장판사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매진하겠다면서 스스로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런 입장 발표가 있자 바로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했어요. 네, 맞습니다. 법정에서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정면 반박한 지규현 부장판사의 민주당이 또 한 번 강수를 둔 겁니다. 사진을 공개하겠다라면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는 지 판사가 룸살롱 의혹을 받는 곳에서 다른 남성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예. 촬영 장소는 앞서 사진을 공개한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과 일치하고 동석자들은 지 판사의 직무 관련자로 의심된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하느냐라면서 공수처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그 의혹의 핵심인 술 접대 여부는 관련 수사나 대법원 감찰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 판사가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셨다거나 다른 사람이 술값을 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지를 두고서도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 판사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취지의 접대를 받았는지 등 의혹의 실체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셈인데요. 민주당은 사법부 대응과 지 판사의 추가 입장을 지켜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지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계속해서 어제 흉기 피습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어요. 그렇습니다. 용의자도 이제 검거가 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국 동포라고요? 맞습니다. 용의자 차철남이 어제 저녁 7시 24분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이 중국인 남성 차철남은 어제 오전 9시 반쯤에 60대 여성인 편의점주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배와 목 부분을 다치게 한 뒤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차를 타고 도주했고요. 낮 1시 20분쯤에는 편의점에서 조금 떨어진 탁구장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인 형제 2명이 편의점 인근의 서로 다른 주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형은 오전 11시쯤 용의자의 집에서 발견됐는데 숨진 지 시일이 꽤 지나서 부패한 상태였고요. 동생은 오후 2시쯤에 용의자 집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4건의 범행 모두 차철남이 저지른 것으로 보고 공개수배로 전환을 했고요. 1시간여 만에 안산 단원구 신길동에서 차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한 것입니다. 차 씨는 금전거래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기한테 돈을 꿨는데 그걸 12년씩 갚지 않고 그랬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과 얼마의 금전거래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경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교보생명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대요. 바로 마음을 읽어주는 교감 능력. 요즘 시대, 요즘 당신에 맞춰 마이데이터로 더 정확하게 보험 생활을 밸런스 있게. 궁금하다면 지금 교감하러 교보로 감.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쉽고 빠른 행사 준비는 잔치꾼. 원스톱 행사 서비스 행사 준비는 잔치꾼. 아하! 잔치꾼으로 행사 준비 끝. 쉽고 빠른 행사 준비는 잔치꾼. 원스톱 행사 서비스 행사 준비는 잔치꾼. 행사 준비할 땐 잔치꾼.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에드블루 블루 웨일.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에드블루 블루 웨일.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에드블루 블루웨일 금성 ENC.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